수달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대화와 협력으로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모색해 왔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김씨 족속이 위신을 실 목적으로 왜곡되어利用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첫째,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했던 어떤 대북 정책이 김족속에게 위협을 줬으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는지 이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김일성 족속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화를 제안할 때는 전체 북한 주민을 향해서 유화 정책으로 우리 공화국을 기만 압살하려는 남조선 괴뢰 도당이 교활한 정책이라고 그렇게 사상세뇌를 하면서 적들이 대화를 표방할수록 더더욱 높은 적개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북한 주민들을 들볶았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한미 군사 훈련이 진행되고 강경 정책을 펼 때는 또 전체 주민을 향해서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미지아 남조선 괴뢰 도당의 군사 도발 책동으로 인해서 일촉즉발이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으니 민군관을 가리지 않고 준전시 상태 비상동원령을 내리고 전체 주민을 각자 직업군과 지역에 몰아넣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고 북중 국경지역을 완전히 봉쇄하고 김일성 족속은 이렇게 대화를 하건 강경으로 나오던 관계없이 북한 주민들을 돌봤기 때문에 북한의 기득권이건 일반 주민사회건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 김일성 족속에게 위협을 줬는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김일성 족속에게는 남북이 서로가 헌법에 미수복지대로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절반 땅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한미 군사동맹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항구적이고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화를 하자고 해도 또 강경으로 나와도 계속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처럼 그렇게 물붙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화에 마주 앉아서도 북한 주민들 향해서는 끝없이 이런 사상세뇌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김일성 족속의 시각으로 볼 때 햇볕 정책이든 포용 정책이건 무시 정책이건 공생 공동번영 정책이건 강경 대응 군사 도발 시 원점 타격 정책이건 관계없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섬겨바치지 않는 한 저들의 야망과 구매에 맞는 정책은 원래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화든 뭐든 김일성 족속에게는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항구적인 위협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더 위협적이었는가 위협적이지 않았는가 김일성 족속에게는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역사적 반응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쇄국가 북한에서 사는 북한 주민사회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목적과 아량을 추구해서 나왔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덮어놓고 우리를 기만하고 홀려내려는 적대 세력의 기만 순수라고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장장 70여 년을 김일성 족속의 일방적인 대남 적대시 정책으로만 강제 세뇌되어 오고 있는 그곳 주민들은 80년대까지는 남조선을 해방해야 이 고생이 끝나고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관념이었고 90년대 중후반부터는 이기건 지건 한판 붙어서 이기든 지든 이 고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의식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미지와 남조선 괴뢰도당은 압력과 봉쇄만 가하지 말고 차라리 전쟁을 해라
이 고생 끝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취했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건, 강경으로 나갔건 관계없이 그건 모두가 김일성 족속의 제재 유지 용과 야망 실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김일성 족속의 제재 유지 야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컷 대화하다가도 순간에 깨버리는 게 김일성 족속입니다. 네, 그들이 대화 채시초, 평화 채시초를 기도할 때는 더 큰 거짓말과 더 큰 피해를 대한민국의 두시 위에서 나온다는 점 분명히 이제는 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고로 20세기에 이런 체제를 세우고 21세기까지 3대를 세습하면서 끌고 오고 있는 김일성 족속을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김일성 족속은 악마다. 이런 관념과 의지를 가져야만 정확한 대북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인두껍을 쓴 악마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걸 모를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김일성 족속을 그 반열에 놓고 봐야 된다는 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 기득권이나 구의 계층에게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 알려졌고 북한 사회에 어떤 사회적 충격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예시가 될 만한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형태로 알려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화는 우리 정쟁 능력, 핵을 두려워하는 남조선 정부의 평화 구걸 정책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대북 강경문 공하고 압살 정책이라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 주민 사이의 충격과 변화, 이겁니다. 충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반세기 이상 전쟁 분위기 속에서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 유지를 당해오고 있는 북한 주민 사이에는 대화를 하건 강경을 하건 어떤 충격도 없으며 이런 긴장되고 동원되고 늘 전시 상황에서 군사적 준비 태세에서 사는 게 일상이 돼버려서 이제는 피곤해서 누구도 귀뚱으로 듣는 지경에 온 게 오늘 북한 사회입니다. 충격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변화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김일성 족속의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 남조선 해방전쟁이라는 강제 주문에 따라 늘 전쟁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다 파괴당하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강요당해온 북한 주민 사이는 김일성 족속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남는 문제가 더 급해서 너는 짖어라, 글쎄 앉아서 듣는 척은 할게. 그러나 이거 끝나면 나는 장사 떠난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심정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이게 큰 변화입니다. 김일성 족속은 지금 김정은 대에 와서 눈을 뻔히 뜨고 허양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질문입니다. 어떤 방식의 대북 활동이 북한 체제를 뒤흔들 만한 힘이 있는가? 이겁니다. 이 문제에서 시종일 관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원칙, 가치를 기준으로 따라오든 말든 그건 북한에 맡기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그에 합당한 대북 활동을 하는 것이 북한 체제를 서서히 어느 시점에 가서는 급격히 띄울 만한 파급적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죽도 밥도 아니고 무난하게 전쟁 싫다 평화만 주장하고 우리 동포끼리 동포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건 김일성 족속에게 이용당할 뿐이지 어떤 결과물도 내놓을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북활동, 대북정책이 어떤 것을 국민이 지지해줘야 김씨 족속의 몰락과 북한 주민 해방의 길을 앞당길 수 있는가? 대북활동입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대한민국과 외부 세계의 소식을 북한에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해방의 길을 앞당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대북 전단도 접해보고 몰래 숨어서 대한민국 방송을 들었던 저로서는 그것을 접하고 깨친 바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뭐 그거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겠지요. 그 다음에 대북정책, 수달 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대북 활동은 북한 체제를 뒤흔들 만한 힘이 있고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지지해 줌으로써 김씨 족속의 몰락과 북한 주민들을 해방을 앞당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 이거 뭐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답은 그저 직설적으로 말합시다. 북한 체제 붕괴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화도 평화도 강경도 집중시켜야 합니다. 오늘의 김일성 족속 체제를 끝없이 약화, 정당에는 굴복시키고 폐기시켜버리는 것, 여기에 대북정책이 집중돼야 합니다. 이젠 뭐 이만큼 살아봤으면 이거 정답이 아닙니까? 못 해본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이것 역시 결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일관하게 나가면, 끊임없이 밀어붙이면 이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지원으로 생각해서 뭐 계속 지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족속 지하의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서 삶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제일 많았던 90년대 말 2000년대에 제일 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의 길에 올랐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북한 주민들이 구체적인 구체적인 앞에 마음에까지 가닿을 수 있는 걸 체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준해서 체크할 수 없다면 단호하게 중단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북정책 수립에서 제발 한민족이란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더합니다. 듣기 싫어 죽겠습니다.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어떤 경우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위에 올려세우지 말아야 정확한 대북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답변을 올리느라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 족속과 북한 체제를 바로 알고 자유통일 실현하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